안녕하세요. 오늘도 브라질 현지에서 생생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경제부 내부화상회의에서 파울로 게지스 경제부 장관은 앞으로 입법부의 상하원 의원들과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지스 장관은 재정 지출을 급속도로 늘리는 데 반대 입장을 취해왔고, 하원 의장인 호드리고 마이아는 지방 정부들을 지원하는 4,850억 헤알의 프로그램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호드리고 마이아 하원 의장도 경제부 장관과는 협상하기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우스나로 행정부는 행정개혁에 이어 조세개혁까지 성공시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라질 헤알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1.1% 하락했고 이버베스파 증권거래소는 1.18%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과정을 금년 내에 마무리한다는 소식과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한번 강경한 반중국 발언을 한 것이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높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9월 8일 화요일 대달러 헤알 가격이 5.366 헤알을 기록했고 이버베스파 증권거래지수는 10만 50점을 기록하면서 불안 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브라질 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쌀값이 8월 한 달 새 30%가 증가하여서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2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쌀값은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5kg 포장의 평균 가격은 15헤알이었는데 현재 40헤알까지 상승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전문가들과 생산자들은 당분간 쌀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파울루의 부타당과 코로나 백신의 임상실험을 진행해온 중국 제약사 시노박은 노약자들에게 실험한 결과 어떠한 부작용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효과는 노인층에 실험한 것이 젊은층에 실험한 것보다 많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3차 임상실험을 하는 제약사는 총 8곳이고 그중 4곳은 중국의 제약사인데 브라질은 이 중국 제약사들의 실험에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시노박의 백신인 코로나박도 5월부터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남미 지역에서 코로나 전염병 사망자가 30만 명을 돌파했고 총 780만 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질은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은 국가이고 최근 아르헨티나와 페루에서도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인구당 사망률이 세계 최고치를 기록한 국가로도 기록되었습니다. 10위 안에 랭크된 중남미 국가에는 6위의 콜롬비아, 8위의 멕시코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라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가 진행되는 11월 15일과 2차 투표가 진행되는 11월 24일의 투표소 입장은 마스크 착용의 전제하에 허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 이외에도 자신의 볼펜을 직접 가지고 가서 투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60세 이상의 노약자들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의 시간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파울루 주 공립과 사립학교가 개학 시즌을 맞았는데 3.5%의 학교만 사실상 대면 수업으로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파울루주 5,600여 개의 학교는 개학 허가를 받지 못했고 200개의 학교가 대면 수업을 준비했으나 총 학생 수의 10%에서 15%만 수업에 참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관련 권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히오데자네이루 해변가에 방문객이 몰렸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파네마와 코파카바나 지역 호텔들도 관광객들이 많았으며 투숙 가능 인원의 최대 60%까지 예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변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은 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고 현재 리우시는 해변가에서 파라솔과 해변용 의자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많은 방문객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리우시는 이번 휴일 기간에 리오데자네이루를 다녀간 노년층의 방문객들과 시민들에게 대면 접촉을 피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9월 6일 일요일 TV 글로브의 환타시코 프로그램에서는 의대 입학 시험을 대신 봐주는 범죄 조직을 고발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에 의하면 이 범죄 조직은 학생당 12만 헤알의 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직은 신분증을 비롯한 각종 공증 서류를 조작하고 신상 정보들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검찰은 7년 구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르노 닛산은 세계 최대 자동차 공유업체 우버와 유럽 내에서 협력을 약속하면서 전기차 공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오는 2040년까지 유럽의 모든 공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제공되는 차량은 르노의 조와 닛산의 리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8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브라질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